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는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청년이 있습니다. 29살 조기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9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돌봄과 노동의 이야기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울림으로 사회에 알렸던 그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의 참석자는 모두 4명. 일단 저는 그 아버지를 20살 때부터 한 9년, 8년, 9년 정도 돌봐서요. 지금은 이제 10년째인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올해 20살로 3월에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엄마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거든요.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아직도 몸에 이렇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20살 채림 씨의 경우 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필기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모 모두 청각 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알바해서 직접 학원비 벌어서 가려고 했는데 알바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네. 엄마 일반병실로 내려갔을 때 그때 당시가 되게 지금에 비해 너무 바빴어요. 그때 당시 엄마 초반에서 초반때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기저귀 가는 법, 뭐 석션하는 법, 피딩하는 법 요즘 치면 나오긴 한데 영상을 봐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글로 봐도 모르겠고 기저귀 막 되게 그냥 나는 정말 1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갈았는데 되게 막상 갈아진 거는 막 좀 되게 그냥 허접하고 가끔씩 석션하다가 제가 간호사한테 해달라고 눈치 보니까 이제 제가 조용히 내가 해야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가 자꾸 나오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이러다가 엄마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제발 한 번만 해달라. 진짜 엄청 빌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 알아서 하라고 탁 시켜버리니까. 갑자기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거는 사실 재난을 겪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원래 내가 살던 삶이 갑자기 막 뒤흔들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는 병원의 몫은 아니고 쓰러진 사람 치료해야 되니까 그 보호자 역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게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도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옮기고 씻기고 먹여야 하는 간병의 모든 것이 너무도 무거웠다는 청년들. 간병에 익숙해져도 괴로움이 덜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간병하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혹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것들 같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재활병원에 있는 것만 해도 한 200 정도 가까이 나오고 개인 간병인이 한 300 넘으면 한 달에 5, 600이 그냥 깨지는 건데 저는 일할 사람이 집에 없고 그러니까 슬슬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부도 많이 잘 안 되고 있고 아빠도 청각장애인이고 엄마도 청각장애이니까 뭐 모든 연락을 다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도 막 일이나 뭐 어떤 거를 다 쉽게 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네. 솔직히 많이 속상은 하죠. 왜냐면은 내 주변 애들은 다 대학도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취업도 해서 뭐 돈도 벌고 다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엄마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런 맨날 그런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솔직히 그냥 하루하루 막 버티는 기분이고 시간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그 젊은 사람한테 좌절을 강요시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결국은 부모를 포기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렇지만 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효자소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효녀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겁나 많이 들었죠. 겁나 많이 들었어요? 짜증났어요. 거의. 어때요? 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왜 별로예요? 그냥 효녀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웃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왜 효녀지? 저는 솔직히 제가 효녀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엄마 간병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니까. 차라리 엄마가 안 아프고 그냥 효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은데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그냥 거기서 어른들은 솔직히 할 말 없어 또 효녀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서. 칭찬. 근데 그 틀 안에 뭔가 계속 갇혀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라서 내가 그나마 마음을 놓는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사실 나도 아직 어리고 나도 너무 미숙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넌 야무지니까 우리가 그냥 맡길게 이러는 게 좀 부담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듣던 말이었고 평생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효자라는 말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닌데라는 게 엄청 컸죠. 제가 그래서 찾은 말이 저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아버지 돌봐요 라고 말했거든요. 효자라는 말로 제가 하는 행동, 돌봄을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내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저는 사람들한테 되갚아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공감. 공감.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눈 소감, 느낌. 어차피 이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사람은 결국 아프니까 제도가 있으면 모두들 아픈 과정을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내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제 불쌍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렇게 들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인간이 솔직히 다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먼저 빨리 한 거다. 먼저 빨리 미리 배운 거다. 연습한 거야. 나는 그냥 이제 먼저 연습해서 나중에 또 엄마나 아빠가 아프면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간병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간병하는 청년을 만났을 때 딱 5글자로 얘기해줬던 게 생존자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 영화에서 사람 만나면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다시 무너진 것도 재건하잖아요. 다시 세우잖아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정부는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류상 돈을 버는 가족이 있어도 생계가 곤란하다면 사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간병비의 경우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쯤 자녀에게 강제되는 효도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간병을 바라보게 될까요?